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육조 해능 만들어낸 인물인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이 부채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은 아침인데요. 아침이라 할 수도 있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한낮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 태종대가 되겠습니다. 태종대가 되겠고요. 앞에 배들이 많이 보이시죠? 여기 배들 많이 보여 있는데요. 여기가 부산항 근처에서 피난항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배들의 주차장, 배들의 정박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360도 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쳤어. 예, 여기가 예전에 한 200~300년 전쯤에 태종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여기 한번 놀러 왔었답니다. 그래서 경치에 반해서 그 뒤로 태종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 태종대가 이 일반에 개방된 지 불과 한 20~30년 됐을까요? 여기 예전에는 해안경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해안경비의 흔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소 보이시죠? 초소. 예, 저기가 이제 예전에 이 전투경찰 혹은 해안방위 임무를 맡은 부대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경계 근무를 하던 곳입니다. 예, 낮에는 괜찮은데요. 지금도 바람이 제법 불기 때문에 한겨울에 밤중에 야간 근무죠. 생고생 했겠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조해능 만들어진 인물인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육조해능을 중국 선종의 6대 조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존 인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육조 해능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은 이 육조 해능이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답니다. 즉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역사서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에. 그리고 그때 당시의 역사서, 이 사람이 지금 638년에 태어나서 713년에 입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5세 정도 가량 이제 사신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어느 당나라 문서에, 지방 문서든 중앙 문서든 뭔가 이름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불교적 기록뿐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역사의 인물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보리 달마의 대사에게 제기된 의문하고 비슷한 것이죠. 이제 달마 대사도 공식적인 문서에는 언급이 없거든요. 없고,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르마, 달마, 법, 진리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중국의 선사들이 당나라 때만 해도 이렇게 이 깨달음을 위해서 전국을 떠돌던 스님들이 딱 이렇게 선사 스님을 만나면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다, 뭐 하러 왔느냐 하고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혹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법이니까 이 법적 진리에다가 앞에 보리는 그 산스크리트 보드이의 약자거든요.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깨달음에 다르마, 보드이 다르마, 보리 달마, 깨달음, 진리 이 두 개를 붙였으니까 이게 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달마 대사는 가공의 인물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도 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해능은 이제 이름에서는 그런 그 의심에서 좀 벗어날 만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공식적인 기록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가공의 인물이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 뭐 저 같은 인물도 뭐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 양반이 이 살았을 638년에서 713년 사이, 지금부터 한 1300~400년 전에는 이 사람은 그냥 중국에서 저기 남방에 산속에 거기서 나무나 해가면서 겨우겨우 풀칠해 나가던 일자무식 나무꾼이었거든요. 근데 그 잘 나가는 낙양, 장안 뭐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중원 지방에서 봤을 때는 이건 남방 지역에 사는 일개 오랑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육조 해능 와 하고 어이구 삐까번쩍한 인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왜 중앙에서 문서에 올려야 되죠? 그다음에 지역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지역의 문서에 올려야 되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전쟁 나면은 병사로 징발하기 위해서, 또 혹은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관리들이 이 산속에 막 깊은 산골에도 들어가서 박을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면서 나무꾼은 원래 뭐 한 군데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나무꾼이 한 군데 나무 해가지고 다 이렇게 황폐화 시킨 다음에 이거 옥관에 잡혀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 찔끔하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찔끔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딴 데 가서 찔끔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럼 심심산골에서 이렇게 살면은 파악되기가 힘들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파악되기가 힘들죠. 그 지방 문서에도 안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관원이다. 그 방방곡곡에 이제 산골에 들어가서 파괴와 하면은 그냥 도시락 싸들고 가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뭐 허탕쳤다고 보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사람은 그냥 뭐 새들도 없더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존 인물이었다면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이제 용난격이 되는 거죠.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뭐 요즘 잘 나가는 사람, 현생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전생에서 나라를 구했나?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뭐 부귀와 공명이 따라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 양반도 일자무식 나무꾼에서 육조 대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뭔가 전생에 많이 닦았을, 수행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638년에서 713년입니까? 그때까지 이제 생존했었다라는 이런 연도는 이건 이제 사실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확한 이 생물 연대는, 정확한 탄생 연대, 정확한 사망 연대, 이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후대의 이제 해능 혹은 육조 대사라고 불리게 된 어떤 인물이
그 남방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오랑캐 땅이라고 부르는 그 제가 제 기억으로는 경덕 전등록에 민지방이라고 써놨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중국에는 이제 요즘은 뭐 복건성, 광동성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도 뭐 일부는 그렇게 부른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자로 부르는 지역명이 있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그 지역명으로는 이 사람이 민 지역에서 이제 태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옆 동네가 뭐 절 지역이고 뭐 그렇답니다. 그게 그래서 민절 하면은 이게 완전히 남쪽 내지 남동쪽에 있는 순 오랑캐 땅 뭐 이렇게 파기됐답니다. 그 당나라 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 구석 지역에서 막 이렇게 불우하게 살다가 뭐 어느 그 스님이 독경하는 거를 이제 자다가 들었든지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서 들었든지 그 독경을 듣고 이제 마음을 내어서 문답을 하다가 그 오조홍인이라는 사람 그 대사를 이제 찾아갔다.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갔다. 그래서 문답을 주고받고 방화를 6개월 있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금강경 강의를 듣고 화련대오를 하고 다른 제자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10여 년을 숨어 살고 어쩌고 저쩌고 쭉 전기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전기도 좀 가공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 인물을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해오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단지 그 양반이 아까 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호적에 또는 안 그러면 역사적인 어떤 사료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리 가공한다 해도 지금 현재 불교 계통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자료를 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그냥 소설을 쓰기에는 좀 저기하고 그 밑에 제자들도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있어서 그 증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도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 점에서는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조 현흥 스님은 육조 대선은 실존 인물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번 꼭 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로 끝난 것입니까? 요즘 너무 길어서 좀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